다른 선수들은 의상실에서 만들어준 건데 제 건 약간 엄마가 만든 의상이다. 옷을 만들 때도 이게 좀 안 예쁘면 어떡하나, 다른 선수들은 예쁜 옷 입고 나오는데 내가 괜히 경비 줄이겠다고 직접 만들어서 애가 안 예뻐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채연입니다. 저는 채연이 엄마 이정아입니다. 세계선수권에서 6등 했었고 종별선수권에서 1등 했었어요. 주니어 그랑프리 7차에서 2등 했었어요. 저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지금은 이제 얘 쫓아다니느라고 프리로 가끔 급한 거 공사만 한두 건 정도 하는 정도. 저는 연극 배우가 꿈이었는데 집안에서 아빠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꿈도 못 꿨어요. 그냥 혼자 꿈만 꾸다가 말았어요. 운동 선수로는 5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6, 7 늦게 시작하는 친구도 1학년, 2학년 이때 시작하는데, 체험학습으로 이제 3학년 겨울에 태능을 갔는데 그대로 피겨 스케이트장 좀 데려가 달라고 방학 내 졸라가지고 4학년 때 태능에 있는 데서 단체 강습 시작해가지고 선수반은 이제 5학년 때 선수하겠다고 졸라서 5학년부터 선수했으니까 6년, 만 6년인 것 같아요. 체험학습은 이렇게 아무데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여기서 남기고. 저희 엄마는 보통 6시 일어나셔서 아침밥 준비해 주셔서 아침밥을 먹고 나면 나갈 준비를 하고 거의 대부분 차에서 계시는 것 같아요. 9시쯤부터 차로 이동을 해서 기다리고 오고 하면 한 저녁 한 9시, 10시? 그때 동안 계속 이동하고 기다리셨다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는 이제 7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8시쯤 이제 자기 도시락 싸고, 그러고 이제 9시쯤 이제 출발을 하죠. 이제 몸 풀고 운동하고 또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자기가 싸간 도시락 먹고 또 운동하고 이러면 태능 일과는 4시쯤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간다던가 안무 연습을 하러 간다던가 필라테스, 뭐 하네스 이런 운동 스케줄이 다 그 뒤에 계속 있어요. 군포도 갔다가 잠실도 갔다가 별내도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집에 가면 이제 9시, 10시. 저녁에 대관 있는 날도 있거든요. 팀 대관 가는 날. 11시 반쯤 끝나서 집에 오면 이제 12시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엄마 가끔 일 있을 때 빼고는 같이 다니죠. 저희 집이요,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짐도 많잖아요. 뭐 스케이트 가방도 있고 개인 운동 가방들도 있고, 그걸 들고 애가 혼자 다니면 힘드니까 엄마들이 거의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면허증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아주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를 잘 못하고 나왔을 때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 1년 취미로 시키면서 고민은 했죠. 주변에서 시켜보라고 하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누군가가 계속 얘를 서포트 해야 되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이동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솔직히 저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학년 때 1년 선수 시켜보다가 5학년 말쯤 그만하자고 얘를 이제 접었어요. 집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 링크장을 안 보냈는데 한 일주일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더니 자기는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스포츠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잔인한 세계인데 너는 늦게 시작했고 네가 쫓아가기엔 너무 버거울 것 같다. 엄마 생각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또 이제 알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좀 지났는데 채연이가 오더니 엄마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1등이 아니면은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졌어요. 항상 못해도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항상 말을 그렇게 해놓고, 정작 애가 하겠다는데 금전적인 이유로, 그리고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접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한 게 이제 5학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진짜 그만하나 이 생각이었는데 막상 진짜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너무 후회될 것 같았가지고 엄마한테 쫄라서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조금 속상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관중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잘 뭐 얘 대회 보고 뭐 울거나 이래 본 적은 없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스러웠어요. 그 순간에는. 얘가 많이 컸구나. 혹시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고마운 것 같아요. 못하는 것만 보시고 그러면 어쩌나 했는데 저렇게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고마운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초급 때 코치님이 얘 대회 데리고 나갈 거라고 안무도 짜시고 안무 의상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을 불러주셨는데 너무 비싼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의상 디자인을 배웠는데 안 맞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은 안 했어요. 이 영상은 엄마께서 제 두 번째 의상이셨던 것 같은데 선수반 시작한 지 한 1년 됐을 때 했던 프로그램 작품 오신 것 같아요. 아이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요. 주인공들이 입던 의상이나 캐릭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캐릭터 없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파퓰러라고 특정 캐릭터가 있으니까 거기 캐릭터가 분홍색 입고 나오면 그 색깔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원단을 사서 재단을 해요. 이제 도안을 그리고 패턴을 그린 다음에 이제 패턴을 잘라서 이제 원단 위에다 올려놓고 원단을 재단을 한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싱해서 마무리가 이제 비즈 붙이는 게 마무리예요. 동대문 가서 원단 떼우고 동대문에서 비즈 사고. 맨 처음에 만들어주셨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어요. 비즈 이런 걸 붙였을 때 본드로 붙이니까 움직일 때 약간 따가웠는데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의상이 제가 처음 주니어 그랑프리 나갔을 때 입은 옷인데 프랑스 가서 입었었어요. 처음으로. 십면매복이 동양풍 음악이다 보니까 한복의 느낌을 살려서 하려고 소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복 소매처럼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복 이렇게 느낌 나게 살려서 어떻게 하면 동양적으로 보일까. 위에는 가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방스판 쓰고 밑에는 실크나 아니면 이렇게 시폰 소재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위에랑 연결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덜하지만 훨씬 더 고급스러워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옷들인 것 같아요. 피규어 옷이. 우선 이 옷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많은 옷이어서 그것도 좋았고 한글이 조금 새로운 시도 이런 거여가지고 좀 특별하다고 생각돼서 제일 좋은 옷인 것 같아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일오다 그 문구거든요. 19자리거든요. 채연이가 처음 세계대회 나가는데 이제 뭔가 특별했으면 좋겠고 선수들을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 글을 써줬어요. 다른 선수들을 의상실에서 만들어준 건데 제 건 약간 엄마가 만든 의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옷을 만들 때도 이게 좀 안 예쁘면 어떡하나 다른 선수들은 예쁜 옷 입고 나오는데 내가 괜히 경기 줄이겠다고 직접 만들어서 애가 안 예뻐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주변에서 평가가 자꾸 좋게 나오고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지금은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럴까요? 이거는 저번 시즌 2022-23 시즌에 입었던 프리 프로그램 작품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생각보다 더 새로운 많은 경험이랑 실적을 낸 옷인 것 같아요. 처음 사대력도 나가보고 처음 세계선수권도 나가보고 처음 그랑프리 파이널도 나가보고 그랬던 옷이에요. 이 옷에 약간 이 장미들 그리고 이 치맛단이 장미를 표현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고요. 얘를 계속 픽업하면서 데리고 다니는데 집에 10시에 돌아오면 그때 잠깐, 일요일에 잠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시간이 없는 게 제일 크고 소재를 선택할 때, 소재를 집어넣을 때 편하게 해줘야 되니까 아이가 움직이게.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힘이 닿는 한
만들어 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한 1, 2년 지나면 못하지 않을까?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부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점프 막 뛰려고 찍으려고 하면 아플까봐 무섭고 아파서 제대로 안 찍으면 넘어질까봐 무섭고 아무래도 부상. 시연이는 자기 걸 자기가 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라 얘는 이제 스케줄부터 뭐 밥 먹는 식단까지 보통 자기가 다 해요. 운전이 제일 힘들죠, 운전. 예,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게 힘들고. 힘들 때 약간 못 탔을 때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전 시즌 종합대회 때가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발등이 좀 많이 아팠어서 회전수 부족이 많이 떴어요. 약간 점수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게 좋게 못했던 것 같았는데 그때 나와서 울었는데 그때 엄마가 괜찮아 잘했어 이러면 알려주셔서 그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뻐요, 태연이가. 멋있고 다시 딸로 태어나주면 고맙죠. 자기 거 알아서 하고 항상 뭐든지 자기 혼자 알아서 하는 애였어가지고 돌진하면서부터 목욕도 자기 혼자 했어요. 거품 다 묻혀 나오긴 하지만 이만한 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태어나도 엄마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못했을 때 뭐 나무라지 않고 잘했을 때도 막 너무 막 잘했다고 많이 안 해주셔서 적당하게 제가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